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인플레이션을 이제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이자율이 높아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 방어를 하는 게 이제 튼튼한 국채에 대한 수요인 거예요.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서 필요로 하면 미국 국채는 안정된 자산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사두겠어 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은 안정적이야 라는 이제 시그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미국 국채를 가져가려면 또 이제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수요가 많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10만원어치를 샀는데 10년 뒤에 10만원어치가 4만원어치가 돼 있거나 6만원어치가 돼 있으면 어느 나라도 이걸 사지 않겠죠. 내가 지금 10만원어치 사는데 10년 뒤에도 10만원어치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대부분의 나라가 그 국채를 사고 국채를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해야 되고 미국 국채를 많이 사려고 한다는 건 미국 경제가 부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이런 수요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법제화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의 근거 자산이 되는 국채를 많이 쓰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고 하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조건 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스테이블 코인의 그 준거 자산은 이제 미국 국채 내지는 이제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미국 달러 같은 것들이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준거 자산으로 둔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하도록 이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적 있는 테라루나에서의 테라 U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제 하에서는 적법한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못해서 유통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USDT나 USDC 같으면 그러면 어떠한가? 지금 이런 법안대로 준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준비 자산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발행자에 대해서 이제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럼 지금은 아무나 발행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주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가 제도가 이미 있긴 있어요. 현재는 완전 스테이블코인 딱 이렇게 법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체 연방법상의 규제를 만들겠다는 거고 특히 그래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이제 기관을 둬서 그 기관에서 인가를 받은 회사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발행된 회사는 발행을 할 때 100만 달러든지 200만 달러든지 발행을 한 만큼 동일한 가치로 국채나 달러를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100만 달러만큼 발행을 했으면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국채를 보관하고 있어라 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 감독을 할 거고 보관할 때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네 은행 계좌에 직접 네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넣지 말고 이용자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넣은 현금도 보관을 하고 그러면 이걸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국채로 준비자산이 마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키도록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설명드린 것이고 USDC가 있고 USDT가 있습니다. USDT는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을 한 달러 가치 1대1로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USDT라고 하는 회사는 홍콩을 근거지로 하고요.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가 동일한 가치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테더는 조금 달라요. 테더는 전체 준비금의 한 8% 정도가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또 조금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귀금속 같은 것들이요. 한 10% 정도가 달러와 연동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달러어치 USDT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90달러어치의 국채가 보관이 돼 있고 10달러어치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미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아니면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준비금이나 준비 자산에 대한 이런 기준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USDC라고 하는 거는요, 서클사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가 발행을 했습니다. 100달러 어치가 발행이 됐다고 하면 100달러 어치만큼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말하고 있는 뭐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되고 있는 법안에서의 준비 자산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 USDT를 쓰는데 갑자기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100달러보다 준비 자산 더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50달러어치밖에 없다. 그러면 내 화폐가 실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1달러인 줄 알았는데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0.5달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USDC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이제 뭐 유명한 펌에서 준비 자산에 대한 이제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 USDT는 아직까지 완벽한 회계 감사를 받지는 않고 약간 약식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가 시행이 되거나 통과가 되면 다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 자산도 더 미국 국채의 100% 준비율을 맞춰야 되고, 회계 감사도 정확하게 받아야 하는 이런 규제가 생길 걸로 보인다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발행사에 처음에 돈을 넣으면 그만큼 동량이 발행이 돼서 그 발행을 요청한 사람 지갑에 들어간다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파트너들이 돈을 입금을 하고 은행 계좌에 들어온 돈만큼 토큰을 발행해서 그 파트너사의 지갑 주소로 전송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발행된 지 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양들이 굉장히 많고, USDT나 US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일반 사람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서 그냥 돈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5개 원화 거래소에 가면 내가 이제 원화를 계좌에 충전을 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서 거래소 계정에 넣어둘 수도 있고, 거래소 계정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이걸 결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결제를 받는 데가 있다.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서 그 결제를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빼서 개인 지갑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지갑 주소로 이동을 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뭐가 더 많이 나가겠어요? 두 번째가 더 많이 나가겠죠. 왜냐하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또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킬 때 두 번의 수수료가 나가지만,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한 번만에 이동을 해달라라고 하면 수수료가 한 번만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2, 3년 전부터 트래블 룰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신원이 확인이 된 사람의 지갑 주소로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된 사람의 개인 지갑 주소 또는 다른 거래소 주소로만 보내요.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거래소의 계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지갑 주소를 알려줬다라고 하면 전송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SDT나 USDC나 다 한 가지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트론이나 이렇게 아주 많은 종류의 가상자산 체인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USDT라는 것도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들한테 그 이더리움 지갑에 넣은 걸 가지고 또 결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론이나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인들이 나오면서 화폐 결제에 좀 더 적합하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 발행을 해주는 쪽에서는 여러 개를 다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하지만 기반 기술은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가 있고 우리 새마을호가 있고 무궁화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죠. 비행기가 있죠. 우리가 수단이 한 대여섯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가는 거는 방향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고, 하지만 도착하는 속도나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모든 선택은 할 수 있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USDT든 USDC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똑같이 $100지만 $100를 조금 더 간편하게 이동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해킹이 더 적은 그런 체인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USDT를 발행시키기도 하고 솔라나 기반으로 USDT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빠른 게 좋아. 그리고 수수료가 적은 게 좋아. 그럼 뭐 트론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난 빠른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뭐 솔라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걸 나는 선택하고 싶어. 그럼 이더리움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거래소를 가보고 체인을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다 기반 체인이 다르게 여러 개가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USDC나 USDT 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조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고 유통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실용적이냐,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활성화가 될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나 CBDC는 중앙에서 누군가가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지만 아주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킹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갑에 대해서 어쨌든 스탑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정도지 정보까지 이제 전부 다 중앙에서 공유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정보 같은 게 프라이버시가 조금 더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결제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에 비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발행사의 건전성이나 발행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가 도입되면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